태어난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띠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2024년 하반기 운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말띠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내 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좋은 건 안 맞아도 안 좋은 건 잘 맞는다는 게 바로 사주입니다. 말띠가 이 세 가지만 신경 쓰신다면 평생 운세가 더 좋아지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인간이에요. AI 아닙니다. 오늘은 말띠 여러분에게 특별히 2024년 하반기 행운을 끌어들이는 색상 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말띠는 천성적으로 활발하고 열정적이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고집이 좀 세고 급하기 때문에 주변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2024년 하반기는 말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시기가 될 건데요.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띠 여러분의 행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색상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다가오는 시기에 말띠생의 기운을 더욱 복돋아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색상들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색상 활용하기. 말띠에게 2024년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상은 파란색 그리고 녹색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시기에 말띠생의 기운을 더욱 복돋아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색상들입니다. 말띠에게 파란색은 하늘 그리고 바다를 상징하는 색으로 마음의 평온과 안정감을 가져다줍니다. 말띠생에게 파란색은 특히 정신적인 안정과 명확한 사고를 도와줄 건데요. 외부에서 봤을 때 단순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말띠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일상생활에서 파란색을 활용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파란색 옷이나 액세서리를 한번 착용해 보세요. 다른 이의 생각을 조금 더 쉽게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참을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띠에게 녹색은 자연을 상징하는 색으로 재생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말띠생에게 녹색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말띠생은 항상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릴 거예요. 달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곳에 편하게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서 이게 태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큰 한숨을 쉬거나 이유 모를 불안감이 가끔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말띠생에게 녹색은 건강과 치유의 에너지를 가져다 주고요. 피로를 느끼거나 건강이 염려될 때 이 녹색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급적 내 주위에다가 화분을 한번 놓아보세요. 자꾸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집안 인테리어 소품에 식물을 통해 분명 좋은 영향력을 줄 거예요. 만약 일이 좀 안 풀린다는 이런 기분이 들면 산이나 공원 이렇게 초록색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서 머리를 식혀보실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이 두 가지 색상은요, 각각의 의미와 에너지를 통해서 말띠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두 번째, 행운의 숫자 사용하기. 2024년 하반기 말띠생에게 특별히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는 3, 7, 8, 3, 7, 8번입니다. 이 숫자들은 말띠생의 운세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숫자 3은 창의성 그리고 의사소통을 상징합니다. 말띠생에게 이 숫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가져다 줄 건데 특히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말띠생에게는 숫자 3은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이 숫자 3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의를 3일이나 13일 같은 날짜에 잡거나 전화번호, 차량 번호에 3이 포함된 것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7은요, 지혜와 내면의 성장을 상징해요. 말띠생에게 이 숫자는 깊은 통찰력과 직관을 강화해 줄 건데 특히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시기에 숫자 7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숫자 7의 에너지는 말띠생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관을 따르도록 도와줄 건데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험을 볼 때 7일이나 17일 같은 날짜를 선택해 보세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숫자 7이 포함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 배치 고려하기. 2024년 하반기 말띠의 행운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띠는 되게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하반기 동안 말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방향은 남쪽과 남서쪽이에요. 이 방향들은 말띠의 에너지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기회 그리고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행운을 극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남쪽과 남서쪽을 향해서 이동하거나 여행하면 좋고요. 새로운 모험과 기회를 찾기에 좋은 시기예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남쪽과 남서쪽 방향에 중요한 물건을 배치해도 좋고요. 중요한 서류나 행운의 상징물을 이 방향에 두는 것도 좋고요. 남쪽과 남서쪽 방향의 색상을 사용하면 좋은데 이때 빨간색이나 주황색 계통의 색상을 남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두는 것도 행운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염두에 두고 하반기를 계획하시면
말띠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성공을 분명히 가져다 줄 거예요. 하반기는요, 말띠들에게 희망과 도전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가득한 특별한 시간이 분명히 될 건데, 마치 이게 넓은 초원을 누비는 말처럼 용기와 자신감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과 끊임없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행운의 방향을 좀 찾는 것도 좋겠죠. 말띠에게 동쪽은요, 새로운 시작과 발전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고요. 초록색, 흰색 물건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남동쪽은 돈과 인연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으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빨간색이나 보라색 물건이 도움이 돼요. 남쪽은 명예와 인정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쪽은 노란색과 주황색 물건이 도움이 됩니다. 하반기에 말띠에게 주의할 방향은 서쪽. 서쪽은 어려움과 역경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여행을 하거나 집이나 사무실이 서쪽에 관련된 물건을 배치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북서쪽이에요. 갈등과 분쟁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여행을 하거나 집이나 사무실의 북서쪽에 관련된 물건을 배치하면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 주변 말띠생을 보면요, 솔직히 보통 분들은 아니세요. 참 여러 가지 직업을 젊을 때부터 경험을 해서 현재는 전혀 다른 분야에 분명히 또 자리를 잡으시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챙기시는 공통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하는 행동을 보고 말띠생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말띠생들은 공통된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롭고 활발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한 리더십과 사교성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슬슬 이끌고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말띠생 분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유쾌하고 매력적인 성격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만큼 이 시기가 어려운 거라 돌려 말할 수도 있겠죠. 말이 걸어 다녀요? 말이 막 눈치 보면서 막 뛰어다닐까요? 아니에요. 말은 말이에요. 심장이 막 터져라 벌판을 뛰어다니고 대지를 내 집처럼 이렇게 휘몰아치고 다니는 그런 게 말이거든요. 그러니 주눅 들지 마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심장이 터질 듯한 더 좋은 일들이 분명히 들어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는 끝에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참 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야, 맞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위에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어난 해마다 하반기 운세를 알면 더 준비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힘찬 기운 들어올 하반기를 맞이하기 전에 댓글에다가 서로에게 격려글이나 힘내 이런 배려의 글을 좀 작성해 보세요. 왜냐고요? 남을 배려하는 기운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더 큰 행운으로 오랜 시간 내 곁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돈 들거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말띠생에게 무조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럼 부자의 국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해로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1990년생 말띠는 34세가 되면서 경호년에 태어났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며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한 분으로 스스로를 갈고 닦는 데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주변에서는 본인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정작 본인은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당장은 기쁨을 느끼지만 또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희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으로 가는 길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올해 운세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운이에요. 다만 이론적인 지식만 쌓는 것은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배운 것을 실제 상황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비한 연습을 해야 돼요. 음력 9월은요. 호상을 받거나 문서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다만 시기나 질투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설수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력 10월은 애정관계에서 갈등으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혼자라면 부부간의 불화를 주의를 해야 되고요. 단 미혼이거나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을 보면요. 올해 하반기는 백말띠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를 통해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관리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재물을 보게 되면 안정적인 편이고요.
이런 큰 재산의 증식보다는 꾸준하게 재정 관리가 좀 필요해요. 특히 하반기에는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고요. 저축을 늘리는 것이 좋아요.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절대 내가 잘 모르는 부동산이라든지 비트코인, 주식 같은 거 하시면 손해가 오니까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권장할게요. 직업운은 긍정적이에요. 직장에서의 성과가 눈에 좀 띄고요. 승진이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나 장사를 할 경우에는 새로운 파트너십 아니면 거래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조금 늘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연애운은 매우 좋아요. 싱글이라면 현재 만나시는 분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은 아마 헤어지실 거고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의 연인과 이 관계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결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예요. 1978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46세로 무혼년에 해당됩니다. 화술이 화려하고 활동성이 강한 분으로서 남의 뒤를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앞장을 서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성 말띠생 같은 경우에는 오행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주의 전체적인 기운이 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가 없는 무제사주예요. 쉽게 풀어서 이걸 얘기하면은 일을 막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가 않는데 하지만 이게 기운을 한꺼번에 확 이렇게 쏟아붓기 때문에 지구력이 약해요. 그래서 뒷심이 부족해요. 말로 보면 경주만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하면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운세는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주변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이제 옆에서 막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사업을 하자. 나 돈 좀 빌려줘라. 이거 너 해봐라.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올해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애정관계와 연관해서 보면 친구나 친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증폭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본인의 삶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태도가 올해는 필요해요. 자, 음력 8월은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한다면 값진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남의 얘기 듣지 말고 그냥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거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를 자꾸 시키는 거야. 자, 음력 10월은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자, 뭔가를 하려면요. 음력 10월 정도 해야 돼요. 그게 양력으로 보면은 11월, 12월이겠죠.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말띠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하고 싶으면은 끝무렵에 하던가 내년에 해버려야 돼요. 관성이 연관되는 일로 관제나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관성이라는 거는 여자는 남자, 남편, 직장 등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024년 하반기에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중요한 결정은 정말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남의 얘기 듣고 하시면 이거 망해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물운은 안정적입니다. 큰 재산의 변동보다는 꾸준한 수익과 지출 관리가 필요하고요. 예기치 않은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직업운은 비교적 좋아요. 직장에서의 성과가 인정받을 수 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1966년생은 승부욕이 강하고 무리를 거느릴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야나 남성성이 필요로 하는 일에도 과감하게 도전하며 두각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66년생 여성분들 오행의 흐름을 살펴보면 불화와 흑토로 이루어진 사주이기 때문에 물수가 나타나 있으면 오히려 기운이 탁해질 수가 있어요. 물수가 없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물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을 했다면 불을 축적할 수는 있어도 애정적으로 불안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별의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물수가 66년생 같은 경우에 좋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올해 운세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잘 통하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의견을 경청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띠생은 내 옆에서 맞아요 선배님,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올해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옆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 방패막이 되고 내 뒤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절대 올해부터는 내 옆에서 나한테 좋다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세요. 안 좋아요. 음력 10월은 새로운 사업을 권유받거나 투자로 인해서 목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달콤한 말이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분위기에 들뜨지 마시고 매사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남자부분 같은 경우에는 꽃뱀 같은 분들이거나
처음 만났는데 나한테 호감을 주는 여성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조금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계약과 연관되는 일은 문서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올해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향후 운의 흐름을 보면은 내년이죠. 2025년 이사나 문서와 연관되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참으셔야 돼요. 매매 같은 거는. 음력 11월은 이성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이나 관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 화를 피하는 길입니다. 2024년 하반기는 병호생에게 안정과 성장이 공존하는 시기예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분명히 거둘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신중함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유대감도 강화되는 시기이므로 가정 내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재물운도 비교적 긍정적이에요. 새로운 재정적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고요. 장사를 할 수가 있거나 매매운도 분명히 오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를 잘 활용하면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고,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주식도 될 수가 있고 부동산 매매도 될 수가 있겠죠. 직업운도 좋아요. 현재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가능성도 있고요. 새로운 직업이나 사업 기회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요. 올해 장사나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분명히 올 거고요.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954년생 말띠는 70세가 되며 그들의 탄생년은 갑오년입니다. 전반적인 운세는 2024년 하반기는 64년생 말띠분들에게는 안정과 성장의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이고요. 지난 시간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가을을 누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인간관계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안정, 성장, 풍요, 건강, 인간관계예요. 행운의 색상은 파란색, 초록색, 흰색이 될 거고요. 월별의 운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양력으로 7월은 휴식과 재충전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요.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양력 8월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좋은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양력 9월은 사회활동에 참여하시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맥을 넓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양력 10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양력 11월은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이고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력 12월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한번 준비해보세요. 말띠는 올해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꾸 막 근질거리시죠? 막 엉덩이가 들썩거리시고 뭔가 바꿔야 될 것 같고 사야 될 것 같고, 차를 바꿀까요? 아니면 뭔가 조그마하게 가게를 한번 해볼까요? 올해는요, 그냥 가만히 쥐고 있으신 게 좋아요. 무언가를 크게 하려고 하면 다시 원점이 될 수 있어요. 큰 소득이 없는 해라는 거죠. 지금까지 기반을 잡으신 거는 2025년 다음 해로 미루셔도 충분하시니까 조금만 더 기반을 단단하게 올해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잘하고 잘 살고 계신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절대 옆에 남 보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처럼만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분명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드려야 될까요? 올해는요, 그냥 조랑말이에요. 올해는 그냥 딸그락딸그락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그냥 조랑말이에요. 근데 멋진 백마가 되고 흑마가 돼야 하는데 올해는 사람도 못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조랑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4년은 최대한 내 등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힘이 아직 없거든요. 하지만 올해가 지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백마, 흑마처럼 원래 모습을 다시 찾고 달리실 거예요. 그러니 올해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내년에 더 좋은 일들이 분명히 더 많고 더 좋게 더 풀릴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참 시작과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주나 풍수는 여정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학이에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해서 내 운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한다면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활용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